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초 몰아닥친 겨울 한파에 여수의 양식장에서 물고기 123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저수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살아있는 물고기의 상태도 좋지 않은데요.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양식장 칸칸마다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를 떠다닙니다. 바닷속에도 아직 떠오르지 못한 죽은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2년 동안 길러 올 가을 출하를 앞두고 있던 참돔 3만 마리가 일주일 새 죽어버린 겁니다. 자식 같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자 어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지난 여름 내내 고생한 게 그냥 물거품이 되고. 여수 돌산과 남면 인근 양식장 20곳에서 돔류와 우럭 123만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사육량의 70%가 죽은 겁니다. 이달 초까지 이어진 한파에 따른 저수온이 가장 유력한 폐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수온의 영향을 잘 받는 근해 특성상 추위에 약한 어종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만 41억 원 이상. 하지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곳에 불과해 어민들은 또 한 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어가는 재해복구비 최대 5천만 원이 전부인 데다 폐사체 처리 비용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또 소멸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한도 금액이 터무니없이 좀 작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해복구비 인상과 월동지 이동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도 건의를 더 한번 할게요. 최소한 1억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여수 바다에 내려진 저수온 경보는 주의보로 하향됐지만 살아있는 물고기의 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량이 1억 톤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 주암댐의 저수율은 22.3%로 한 달 전보다 약 7%포인트 줄었습니다. 저수량은 1억 185만 톤으로 하루 100만 톤 이상을 식수와 공업용수로 내보내는 상황에서 곧 1억 톤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암댐은 광주 3개 자치구와 전남 10개 시군의 수돗물과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기관단체들이 한국형 우주발사체 기술을 이전받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규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상공회의소 율촌산단협의회는 최근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단조립장 건설 예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율촌 1산단을 선정한 바 있다며 해당 부지는 즉시 부지 매입과 입주가 가능하고 땅값과 전력, 용수 공급 여건 등이 창원 지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한화 측이 우주항공 연관 산업이 직접된 황양만권에 입주한다면 각종 인허가 처리 단축과 행재정적 지원, 정주 여건 혜택 등 모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8일이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농협인 순천농협조합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농협 삼선조합장이라는 관록을 가진 기호 1번 강성채 후보. 마을 회관의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 조합장 재임 기간의 경영 성과를 설명하며 앞으로 농협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 후보는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순천농협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그 완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헌신 봉사의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새바람을 강조하며 출마에 나선 기호 2번 최남휴 후보. 농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순천농협 경영지원본부장 등 36년을 농협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 후보는 농협의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은 덩치가 크다고 좋은 농협이 아닙니다. 조합원에게 줄인 실익과 편익이 커야 그게 좋은 농협입니다. 순천농협 8개 지점의 지점장 근무 경력을 가진 기호 3번 최규현 후보. 실무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최 후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2006년 미나리 판매 사업에서 직접 농민들의 수익을 창출했다며 조합원 농산물 제값받기 판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중간 유통을 농협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합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특히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농협대학을 졸업하고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등 농협에서 근무한 40년을 강조하고 있는 기호 4번 조원익 후보. 순천농협 상임이사 재직 당시 냈던 성과를 내세우면서 경영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장목반을 중심 조직으로 육성해 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순천 농협을 정말 농협다운 농협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의 본질에 맞게끔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지난 26일 출마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서 순천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4후보의 선거운동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남 지역의 투표소는 276곳, 선거인은 27만 8,27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 수가 19만 2,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림조합과 수협 순이었으며 남성 67.4%, 여성 32.5%, 법인 0.1%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인은 각 읍면동에 설치된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구흥군이 올 하반기 드론 택시 실증을 앞두고 드론 중심 도시 이미지와 드론 엑스포 개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구흥군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23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특별 홍보 전시관을 개설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공역과 최적화된 인프라, 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지정 등 UAM 실증과 상용화의 선도 지역임을 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했습니다. 2023 드론쇼 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로 드론과 UAM 등 미래 비행체 기술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드론 관련 행사나 기술 홍보를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장소입니다. 목포시가 만든 콜택시 서비스인 낭만콜이 3월 1일 내일부터 호출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동안 적용을 미뤄왔던 택시업계가 운영난을 이유로 도입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목포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무료였던 목포 낭만콜 택시 호출료가 3월 1일부터 1,000원씩 부과됩니다. 목포 택시 호출요금 1,000원이 결정된 건 민선 7기였던 지난 2019년. 4년 전 호출요금 1,000원 부과를 고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는 운영난 심화로 호출료 부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낭만콜의 취소가 많아 택시들의 헛걸음이 잦다는 것. 카카오 택시와 달리 낭만콜은 이용객이 호출했던 택시를 타지 않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별다른 위약금이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낭만콜에 접수된 택시 호출 137만여 건 가운데 택시가 손님을 태우러 가는 과정에서 취소된 건수는 45%에 달합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10%, 20%는 돼요. 한 10건에서 2건, 3건은 그런데 가다가 거기까지 가고도 되돌아올 때도 있고 그걸 취소하면 그런 들 많이 씁니다. 지금. 공차율이 높고 또 승객들이 콜을 불러놓고
그 코를 이렇게 안 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고물가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택시 호출료 부과는 사실상 택시비가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본 요금이 3,300원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너무 파격적인 거고 300원, 400원? 많이 올라요. 500원이면 좋겠는데 1,000원이면. 이처럼 택시업계와 택시 이용객들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견됐었지만 목포시의 후속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택시업계가 호출료 부과 계획을 목포시에 알린 건 2월 7일. 하지만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SNS나 저희가 홈페이지 정도는 지금 하려고 시간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한편 목포시 혈세 지원으로 구축한 낭만콜에 호출비가 책정된 것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택시 호출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무선지구의 두 번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화장동 출입국 사무소 건너편에 시내버스 5개 노선 40억 대를 수용할 수 있는 4,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신월동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선 화장동 차고지에는 운수 종사자를 위한 사무실과 식당, 휴게실 등이 함께 조성됐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주요 비전과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군정 홍보 랩핑버스를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전광판이나 현수막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군정 홍보가 가능하도록 버스 랩핑 광고를 신규 시책으로 선정하고 서울 경상권 노선의 고속버스 등 차량 2대를 이번 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랩핑 광고 디자인은 깨끗한 고흥을 상징하는 청색을 바탕색으로 우주항공 중심 도시와 청정 지역의 깨끗한 특산물 등 시각적인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달리는 홍보 매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의 애환이 담긴 광주 모등 야구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공원과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서면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5년 개장해 광주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광주 무등야구장.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정식 개막과 함께 혜태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사용됐습니다. 홈구장으로 쓰이는 동안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10회 우승, 한국 시리즈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특히 198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와 주변 교통 불편 등 민원이 잇따랐고 2013년엔 새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야구장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18년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들어섰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나 야구장은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5월 완공되는 야구장 일대에는 체육공원과 녹지공원 등 다양한 공원과 문화놀이시설이 들어섭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수영장, 인공암벽으로 오르는 클라이밍장도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조깅 트랙, 그리고 주민건강쉼터, 어린이 놀이터, 테마 숲길 등을 조성해서요.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주차장도 1,037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좌우 펜스 길이 95m, 중앙 펜스 110m에 대해선 KBO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펜스가 95m, 그다음에 중앙이 한 110m에서 115m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57년의 세월 동안 광주 시민과 함께해온 무등야구장이 주변 시설과 함께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대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남도장터가 첫 정기 이사회를 열고 초대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초대 대표이사에는 김경호 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선임됐고 수산과 축산, 유통 분야 전문가 4명의 이사를 추가로 뽑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남도장터는 전남 농축산수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지난해 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광양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광양시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에 주민등록을 둔 1학년 신입생이며 축하금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광양에서 개최한 제24회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서울 영등포 공고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오전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백운기 대회 결승전에서 서울 영등포 공고는 김천 상무 18세 이하 팀인 경북 미용예술고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14일 개막한 백운기 대회는 프로축구 18세 이하 팀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39개 팀이 참가해 고교 축구 최강을 가리는 경쟁을 펼쳤습니다.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소속된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132만 톤에 달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가 향후 30년간 방류될 경우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가 오염된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